안녕하세요. 데터의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엄청난 한 주가 지나갔죠? 네, 저는 지난주에는 그 방송을 못해서 2주 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시장이 욕이 나와요. 네, 너무 어렵네요. 정말. 네. 이게 예측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펀치를 빡 날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타격이 커요. 타격이 큽니다. 지난주 8월 2일부터 오늘 녹화하는 8월 9일까지 저점은 1191.60, 고점은 1223원, 그 다음에 9일 금요일 종가는 1210.5, 1210.50원이었습니다. FOMC에서 먼저 한 방 날아왔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이 자기는 비둘기 아니다, 난 매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기에 살짝 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이 쳤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거기까지도 뭐 약간 이제 1180원에 1190원대로 올라갈 재료였는데, 그 다음날 중국 인민은행이 그래? 그럼 환율 전쟁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달러 위안이 7.1위안까지 돌파를 해버리면서 달러원도 고점인 1223원까지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네, 일단은 그 FOMC 얘기 더 잠깐 하자면,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8월 1일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 바로 그날 그 밤에 그 다음날 넘어가는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그 나머지 3천억 불의 그렇죠. 그 수출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예고를 했고, 9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8월 2일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건 결정이 그건 그냥 예상된 거였기도 해서 큰 이슈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말 넘기고 8월 5일날 바로 위안화 7 돌파. 그리고 그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조작 지정. 연속 4일 동안 이렇게 큰 이벤트가 나온 게 이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걸 예측을 하는 사람은 없죠.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그렇죠. 늘 얘기를 하지만 이 투자 뭐 이런 그 시장 거래하는 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그래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은 그 형이 얘기하신 대로 FOMC에서는 파월이 역시나 좀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를 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실패했어요. 그것까지는 저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는 기자회견에서 좀 그렇게 좀 매 성향을 드러낼 줄 몰랐어요. 그렇죠. 계속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 같았는데, 확실히 좀 몸을 사리는 느낌이. 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일단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환율이 좀 반등한 측면이 있고 따라가면서 시작이 됐는데, 문제 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응했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를 그동안 부과하면서 예고했던 그런 시점을 보면은, 항상 미 증시가 좀 고점에 있는 시점에 약간 안전한 시기에 그걸로 조정을 인위적으로 좀 가한 느낌이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최고점을 찍었을 때 빠졌다가 그걸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 압박을 해서 너 이렇게 금리 시장 흔들리는데, 주식 시장 흔들리는데 나 때문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금리 인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과거 한 두어 차례 정도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금리 인상을 멈췄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점에 그런 약간 트럼프가 좀 그런 기술을 좀 쓰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과거에는 그게 환율 전쟁으로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제 중국이랑 좀 협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 주가를 좀 끌어올렸죠. 빠진 거를. 이번에는 좀 달라요. 중국이 다르게 반응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달러 위안은 그럼 모르겠죠.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니까. 그렇게 돼서 몇 년간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7위안대를 가버렸습니다. 네, 그냥 약간 허무하게 좀 돌파된 경향이 있는데 갑자기 이날이 올 줄 몰랐어요. 네, 정말 갑작스럽게 하는데 바꿔 생각하면 이거는 중국 당국에서 용인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 거냐? 다시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바로 벌써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이거는 중국도 문제지만 Are you listening? 연준. 중국도 문제지만 네. 이거 봐라. 이렇게 경제 안 좋아질 게 자명한데 그렇죠. 너 그렇게 계속 보수적으로 나올 거야? 바로 이제 트럼프가 또 그런 멘트 날렸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 주가 지수 고점 찍고 중국 관세 부과하면서 조정을 가하면서 연준을 압박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 다시 회복, 네. 이런 패턴을 지금 이용하는 거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네. 과연 여기서는 이제 한일 전쟁이 시작된 이 시점에 네. 한일 조작국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마어마하죠. 그냥 단 하루 만에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무역법, 그다음에 교역촉진법 교역촉진법. 이렇게 있는데 지금 2015년부터 교역촉진법에는 정확히 환율 조작국이 되기 위한, 예를 들면 대미 무역 흑자가 많고 그 나라 자체가 무역 흑자가 원래도 뭐 GDP의 일정 부분 이상 많고 그다음에 몇 달 동안 정말로 실제로 시장에 개입을 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죠. 모두 만족시켜야죠. 네. 네. 그래야 환율조작국 지정하는 거고, 이것도 4월, 10월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지금 몇 월입니까? 8월인데 갑자기 옛날 1988년에 제정된 법에는 그냥 미국이 재무장관이 판단을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환율조작국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우신 재무장관 시켜서 중국은 지금 환율조작국이다. 아 진짜 벙찌는 상황이죠. 정말 기상천외했습니다. 정말. 제 기억에 이럴 줄 출근길에 그 기사가 떴어요. 속보로. 한 맞아요. 6시 50분, 아침 7시쯤에 네. 보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이건 뭐냐. 환율조작국? 네. 정말 이렇게 좀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장이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을 해볼까요? 네, 이 싸움이 네. 미국 중국 그 무역 전쟁 격화를 주제로 오늘은 네. 좀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왔잖아요. 별로 새롭진 않. 일단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일단은 이게 그 환율로 어떤 초점이 약간 넘어온 듯한 느낌이. 네. 더 이상 관세는 부과할 데가 없어요. 3천억 그렇죠. 불에 대한 관세 예고가 9월 1일 날 할 거라고 했기 그러면은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미 오는 그건 하고 수입품 있죠. 전체의 관세를 네. 뭐 10%든 25% 세율 이렇게 다 매기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관세 추가되는 것만큼 환율을 절하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은. 네. 그런데 하나 조금 의문시 되는 게 그 중국이 그 외환보유고가 한 3조 달러 조금 넘을 거야 아마. 네, 제 맞아요. 기억에는 네. 한 3조 달러 수준인데 네. 그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고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 달러 그 대외 부채 금액이 한 1조 9천억 불 정도 돼요. 그거는 실질적인 외환보유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가능한 수준은 약 1조 달러 정도로 네. 그렇게 중국 GDP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위안화 절하를 과도하게 하다 보면 네. 어느 시점에 외자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죠. 예, 그렇다 보면은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줄어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네. 거기에 지금 뭐 수출, 물론 이제 그저께 나온 이제 그 중국의 수출 지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3.3%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긴 했으나, 근데 그건 7월 거니까요. 네. 네. 지금 관세 부과를 그렇죠. 예고한 게 8월 이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뭐 중국도 노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흑자 줄어들고 무역 수지 나빠지고 외환 보유고 줄어들고, 이거 잘못하면은 중국이 환율을 잘못 대응하다가는 중국발 위기가 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중국이 아직은 미국에 비해서 힘이 약한 상황이죠.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좀 시진핑 당국도
너무 좀 무대뽀로 좀 지금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 왜 이런 거야? 낙선시키려고 지금 한번 거기에 이렇게 올인한 것 같아요. 잽 네. 하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일단은 아직은 미국의 상대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은 이쯤에서 어느 정도 결심한 것 같아요. 트럼프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재선까지 그렇죠. 1년 정도가 남은 시점이고, 사실상 중국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네. 지도자한테 주어진 시간은 중국이 훨씬 여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1년 남은 1년, 그러니까 재선까지 1년이니까 사실은 선거운동할 때 한 6개월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판세가 결정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은 건데, 내년 상반기 초까지 해서 네. 그 사이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할 테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메시지가 약간 간결해졌는데 어떤 분석이 있냐면 옛날에는 이제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고 예를 들면 제조 2025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술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거는 좀 오래 걸릴 협상이 되게 디테일하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트럼프의 메시지가 G20, G20 정상회담 때 간단해졌죠.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 니네가 사라. 그 얘기를 했고 그걸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안 사고 있으니까 중국 니네 왜 안 사냐, 관세 부과,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건 단적으로 말해서 트럼프한테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받을 수 있는 거를 하자라고 중국한테 제안을 한 상황이었고, 중국이 이거를 약간 무시를 하고 있죠. 네. 사실은 미국이 그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제대로 조지려면 네. 일단은 금융시장 개방을 전면적으로 중국에 시켜서, 미국이 이기려면. 그렇죠. 미국이 이기려면 네.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어떤 그 자본을 좀 자기들의 그 자본 종속이죠. 자본 종속 비슷하게 네. 옛날에 우리가 IMF 당했듯이 그렇죠. 그 금융시장 개방과 직접재산권 보호. 네. 그건 그 달리 말하면은 반도체 굴기 저지시킨 것처럼 그렇죠. 네. 기술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가져가겠다. 네. 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단순히 해결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없어요. 네. 제도적으로 좀, 뭔가 그렇죠. 정비를 해야 되기 그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네. 단기간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트럼프의 대응 방안은 뭐냐? 일단은 지금 계속 페드를 압박하고 있죠. 그렇죠. 연준을 압박하고 금리나. 있고, 네. 시장은 다시 9월 50bp나 전망이 강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연준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동시에 네.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통화 그렇죠. 전쟁 네. 걸었어? 그래 나도 해볼게. 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죠. 통화는 외환 정말 즉각적이잖아요. 반응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중국이 환율 절하를 통해서 관세 타격받는 부분을 대응하려고 했던 거를 무마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 환율을 통해서 어떤 그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좀 올리고, 네. 그걸 통해서 주가를 좀 부양하고, 네. 금리나 달러 약세 통한 수출 경쟁력 증대를 통해 네. 중국에 대응하면서 다시 주가 수준을 대선 시점에 맞춰 다시 한번 연고점을 그렇죠. 갱신하는, 네. 신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전방위적인 그 정말 너 죽고 나 죽고 식의 어떤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진 않을 것 같고, 네네. 여전히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상황이 관리가 되는 관리되는 수준 하에서 네. 조금 안정화되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화되고, 트럼프 재선 시점까지는 금융시장이 좀 인위적으로나마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여전히 좀 그런 뷰를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고 더 이상 무역 전쟁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관세도 다시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러기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한테 그렇게 뭐 간슬게 다 내주는 합의를 해서, 왜냐면 지금 중국은 어쨌든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트럼프가 어설프게 합의를 해줄 수도 없고, 사실 그렇다고 계속 뭐 한일 조작국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더 때리기도 사실은, 왜냐하면
다시 금융시장이 더 출렁거릴 수가 있는 그런 잘못하면 위험성이 역풍 맞는 거예요. 역풍이 실제로 미국으로 돌아온다. 미국의 경기를 꺾을 수도 있다. 그런 사태까지 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약간 쥐었다 풀었다를 하면서 자,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도 나는 중국한테 이렇게 강하게 때리기도 했다.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상황을 좀 관리하면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의견 일치를 받네요. 네네. 이게 무역전쟁 시작한 게 처음에 할 때는 야 이건 뭐 얼마나 가겠냐. 이러다 말겠지. 예,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면서 벌써 2년이 흘러왔고. 이러다 말진 않았어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단은 좀 단기간 안에 어떤 전방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버려야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형이랑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재선 이후가 더 무서운 그때 저는 진짜 그런 무서워.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뭘 할지 뭘 할지 정말 이제 무서울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도 그렇죠. 어차피 임기는 채우는 거고 그 뒤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약간 정말 몸을 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트럼프가 듭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영웅이 되는 거에 굉장히 좀 집착하잖아요. 그렇죠. 명예욕도 강하고 권력욕도 강하고 분명히 중국이 약간 꿇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꿇어가지고 지금 우리 완전 지금 고래 등에 새우 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지금 많이 피곤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원화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예전과는 또 10년 전 금융위기 상황과는 또 기초 체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방어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분간 좀 어지러운 시장 상황, 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꽤 오랫동안 버티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 여력은 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또 이제 통화수합도 다양한 국가랑 또 체결했고 또 캐나다랑 또 무제한 통화수합을 체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캐나다가 미국이랑 무제한 통화 수합 체결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랑 US 달러랑 무제한으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국가와 저희가 제한 없는 통화 수합을 걸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US 달러 조달이 훨씬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이런 거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온다. 아직 그런 예상은 섣부르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는 사람이 있지. 꽤 있죠. 많아요. 있습니다. 강원 쪽에 이렇게 좀 보이시는 나이 좀 있으신 그런 분들은 지금 모 당의 모 원내대표가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분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10%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르지 못하잖아요. 빠지고 있죠. 이렇게 안 와요. 걱정 마세요. 미중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미중의 이 무역 분쟁은 좀 더 장기화될 것 같다. 서로 지금 굽힐 생각이 없고 게다가 8월에는 다시 만나서 협상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9월에 일단 관세를 부과를 할 것 같고요. 미국 측에서. 그러고 나서 대면 협상을 할 텐데 그래도 저는 또 약간 지난번에 멕시코 국경 장벽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한테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다가 2-3일 만에 철회를 한 적이 있어요. 협상이 잘 돼서 멕시코랑 협상이 잘 돼서 관세 부과 안 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에 관세 매기는 품목들이 이제 미국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그런 소비재라고 하거든요. 소비재 이거는 사실 그냥 물가가 오르게 되는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월 말쯤 해가지고 갑자기 중국이 농산물을 사기로 했으니까 나는 관세 이거 철회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9월 1, 2, 3, 4, 5 한 일주일 정도 관세 부과하다가 그때 가서 협상이 잘 되니까 일단 유예한다. 이렇게 해도 사실 실질적인 경제에 타격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뭐든 가능합니다. 뭐든 가능합니다. 정말 예측을 하지 말고 그냥 0부터 10까지 다 가능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가능한 사람이라. 존버
우리는 존버를 하면 됩니다. 네. 예측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왔다 갔다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습니다. 시장이에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버티면 될 것 같은데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진짜 썰물 빠져나가시 쫙 빠져나가는 거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그저께인가요? 그때 코스닥 7% 빠지고 그날 정말 개인들 매도가 뭐 한 4, 5천 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버티다 나온 거거든요. 그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물의 손절 매도를 하셨는데 다시 사면 되죠. 뭐. 네. 뭘 더 아니 근데 그 후로 또 올랐네. 그 후로 그 후로 올랐죠. 아 정말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네. 개인이 손절하는 손절하는 타이밍이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다. 매번 당해요. 수십 매번 년. 당해요. 수십 년. 그리고 뭐 지금 뭐 그 외국인 자금 유출의 동향을 좀 살펴보니 네. 이제 안전자산 그 선호가 되는 시장이다 보니 채권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원화 채권을 샀다. 예. 그 원화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주식도 최근 이제 이번 일주일 좀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제 그 순유출이 됐지만 네. 올해 전체로 보면은 여전히 많은 뭐 조단위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크게 이제 외국인 자금 그 유출 그 기미는 안 보인다. 네. 아직은 좀 그런 상황이고 뭐 저희의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보유고나 어떤 뭐 정책 여력이나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뭐 환율이 지금보다 뭐 다시 개법을 해가지고 20-30원 폭등하는 그런 장은 물론 이제 없을 상승 것 시도는 계속 좀 당분간 할 것 같은데 네. 예, 위안화가 이제 7.1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고 이제 보통 이제 보니까 7.2에서 7.3 정도까지 절하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걸 봤어. 그 기사 보니까 딱 그 정도 7.3 정도 되면은 네. 10% 관세를 이제 퉁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한 20-30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약세가 가는 건데 네. 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안정화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환율 상승할 때마다 이제 경고를 하고 네, 있죠. 건조성 이거는 경고가 이런 움직임은 오버슈팅이다. 네. 네,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어려운 장이 계속 그러니까 원화 입장에서는 원화 약세장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지만 당분간은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위기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트럼프 재선되고 난 다음 네, 그때가 전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 이제 다음 주 환율 전망. 네, 다음 주에 볼까요? 전망. 네, 해보죠. 한숨부터 나오네요. 제대로 맞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지금 이게 죽겠어요. 트럼프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에 이거 방송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해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굳은 의지에 사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몇 번 있었지만 심각히 고민했죠. 이걸 해야 되나. 네. 다음 주 어떻게 보십니까? 전 다음 주 이제 오늘 종가가 1210원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200원 저점부터 1225원까지 해서 뭐 현 수준 유지하는 정도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뭐 당장 뭐 무슨 일이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기긴 어렵고 그렇다면은 뭐 아직은 안전자산 선호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그나마 원화에 비해서는 강세를 더 간다기보다는 현재 이미 환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 유지하고 만약에 1220원대를 가려고 한다면 또 당국에서는 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방어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1210원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점은 1195원 정도. 네. 조금 넓게 잡을게요. 이번에는 상방은 1230원 정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가 연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이제 리액션을 보이느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별다른 어떤 페드 위원들의 영향이 없다. 네. 반응이 안 나온다면은
트럼프가 한 번 더 공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연준에 대해서요? 네, 연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좀더 대해서 강하게. 그렇죠. 중국을 때려서 연준을 움직이려는 그렇죠, 게 그렇죠. 지금 저는 그 상황이죠. 전략을 네.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할 텐데 위는 조금 더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역시나 당국의 그 경계감이 네. 여전하기 때문에 한국 외환 당국은 원화 약세가 정말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외환 보유고도 충분한 상황이니까 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 달러를 팔아서 그 뭔가 이제 환율을 좀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기사에 나오죠.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고 보고 아래 위로 조금 벌려서 네. 1195원에서 1230원 뭐 이것도 틀릴 리가 없겠죠. 이거는 틀릴 리가 없겠죠. 이거 틀리면 전 방송을 일주일 쉬는 걸로. 네, 일단은 좀 사실 뭐 정말 자신 있게 딱 좁혀가지고 20원 이내로 타이트하게 전망해보고 싶은데 네. 역시나 전망이 크게 의미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네, 이 맞습니다. 정도로 좀 네. 이번 주는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은 저희가 다니는 회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인 의견이고요.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터의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